오히려 피부가 더 부담이 돼서 붉어지고 건조해지고 나중에는 물만 닿아도 따갑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모든 화장품을 끊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안전한 로션이나 크림 정도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을 끊으면 피부가 정말 좋아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D님은 지금 화장품을 쓰고 계시는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로션하고 토너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개수가 생각보다 작으신데요. 네. 네,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화장품의 개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은 남성분들도 군대에서 선크림을 쓴다고 하거나 화장품을 많이 사용법을 배워서 나오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화장품이 개수가 최소 4개 정도에서 많으면 7개, 많으면 더 이상 쓰시는 분도 많은데요. 정말 그렇게 썼을 때 문제가 되진 않을지 오히려 궁금해하면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내 피부가 개선되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순서대로 잘 사용할지 생각해보는 그 화장품 루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묽은 거, 수성 제품부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끈끈해지는 순으로 유분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가 결론인데요. 예전에 과학 시간에 기름은 물을 튕겨낸다는 걸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화장품이 단순히 물과 유분의 결합체는 아니고 그 물과 유분을 어떻게 하면 잘 결합해서 흡수시킬까 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흡수시키고 있고요. 요즘은 나노 입자를 개발해서 더 흡수를 높이게 하는 여러 연구들이 개발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피부 타입은 사람의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피부 타입을 나누어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교과서적으로는 사람의 피부 타입을 건성, 지성, 민감성, 저항성, 색소성, 비색소성, 그리고 주름, 탄력 이렇게 4가지 항목에서 2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총 16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쁜 진료 시간에 이거를 다 평가를 하면서 세세하게 상담해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래전 방법처럼 피부를 건성, 중성, 지성 정도로 나누고 사실 민감성 같은 경우는 피부가 수분을 잃어가면서 건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주름과 탄력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변성입니다. 병적인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질환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따로 나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건성, 중성, 지성으로 나누어 보면 바쁜 진료 시간에 편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부가 트러블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트러블이 나는 이유는요,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피부 각질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 두꺼워진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그 안에서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증식한 여드름균들이 어느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염증을 주변으로 퍼뜨리게 된다고 하는 게 트러블의 4가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수분 밸런스의 붕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 연관된 다양한 트러블 케이스가 있을까요? 다양한 피부 타입만큼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 양상도 다양합니다. 진물이 나고 오돌도돌 염증이 크게 나오는 그 염증성 여드름부터 특별하게 아프거나 볼록해지는 여드름 트러블 없이 좁쌀 여드름 양상으로 피부만 도돌도돌하게 변하는 양상까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트러블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트러블이 많은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트러블을 가리고 일상생활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비비크림, 선크림, 파운데이션, 그 외 여러 가지 색조 화장을 통해서 가리게 되는데요. 그 제품들에 모두 유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유분이 다시 모공을 막고 또 트러블 유발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런 유분 많은 화장품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장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성이거나 중지성이거나 하신 분들은 이마나 코 쪽 특정 부위에는 특별하게
어떤 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건조해지는 겨울이나 한겨울에는 적절한 제품을 쓰면 좋은데요. 겨울에는 세럼이나 로션 타입 정도로 묽은 제품을 쓸 수 있고요. 너무 건조해질 경우는 크림 정도까지는 써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성인 경우는 그 부분도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만약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여름이라도 세럼이나 로션을 써서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겨울에는 부족한 유분도 보충하기 위해서 유분이 있는 크림 제품, 그리고 한겨울에는 유분도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리치한 크림이거나 그런 제품을 써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마나 볼, 입 주변, 턱 주변으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피부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스스로 주사를 놓거나 레이저를 하거나 관리를 해서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술과 관리, 레이저를 하면서 느낀 제 피부 상태에서는 이마나 코 쪽에는 특별하게 다른 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건조하구나 해서 뭔가를 발랐을 때 코나 이마에서는 바로 트러블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안하고 나와서 얼굴에 그냥 의무적으로 막 다 바르잖아요. 이렇게까지도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건조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거나 건조한 피부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들의 하나는 경우고요. 남성분들이거나 저도 보면 저와 같은 피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마나 코는 건드리지 마시고 굳이 다른 제품을 쓰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마나 코는 얼굴 부위에서 유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T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위에다가 특별하게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다른 제품을 쓴다면 결과는 분명 트러블로 나올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트러블이 나오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잘 모르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반복 그 염증성 트러블이 계속 생겨서 병원에 자주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밤에도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거나 잘 때도 선크림을 바르고 자야 되나요? 밤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야 된다고 하거나 잘 때 선크림을 바르고 주무신다는 분이 있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외선은 낮에만 있는 거고, 자외선 차단제는 말 그대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단순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세세한 미세 광선들을 고려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낮에 들어오는 자외선의 양과 밤에 들어오는 자외선의 양을 고려한다면 정말 극소량이기 때문에 굳이 밤에까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또 지우지 않고 주무시는 거는 피부 건강에 오히려 도리어 안 좋을 것 같고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화장품 다 줄이면 피부가 진짜 좀 좋아질까요? 네, 실제 진료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을 줄이라고 권해드리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장품을 여러 가지를 쓰고 피부 관리도 여러 가지를 하다가 피부 자극이 돼서 엄청 붉어지고 물만 닿아도 따갑다고 하는 민감성 피부분들과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을 쓰면서, 그리고 세안을 또 꼼꼼하게 하시면서 2중세안, 3중세안까지 하는 분들, 그리고 좋은 제품을 흡수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엄청 문질러서 피부에 자극을 주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피부는 사실 약한데 그 약한 피부를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절한 원인을 파악하고 좋은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좋은 치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이 좋다, 저 제품이 좋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후에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가 더 부담이 돼서 붉어지고 건조해지고 나중에는 물만 닿아도 따갑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모든 화장품을 끊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안전한 로션이나 크림 정도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사용하시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안전한 거를 찾아보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안도 2중, 3중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세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피부가 세안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세안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 피부에 꼭 필요한 유분기마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감이 생기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화장품 개수를 줄이고 세안 횟수도 줄이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같이 이제 화장품 여러 가지 바르고 이제 선크림도 바르시고 하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그러면 이중 세안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나 색조 화장 같은 경우는 이중 세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클렌저로 문질러서 닦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그 제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만 되는 제품들은 꼭 이중 세안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게 나을 수도 있나요? 선크림을 안 바른다기보다는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있는 선크림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적합한 예, 맞습니다. 그게 물론 트러블이 선크림 때문일지 아니면은 선크림을 줄이기 위한 세안 방법일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안제가 안 맞는다면 또 적절한 세안제를 찾아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을 끊으면 정말 도움이 될까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이었습니다.